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홍보위원 이동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중간에 턱이 아픈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정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턱관절 질환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턱관절 질환 전문가이신 테일러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원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림치과병원의 테일러 원장이라고 합니다. 대한안면통증건강내과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고 측도학장애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품을 하거나 이제 뭐 질긴 음식을 먹을 때 턱에 통증을 느끼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턱관절 질환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턱관절 질환이 생각보다는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이런 턱관절 증상들을 한 번 정도는 느껴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턱관절에는 디스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보시면 여기가 치아고요. 이 부분이 턱 관절이고 이 관절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연골 비슷하지만 얘는 연골은 아니고 섬유질로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요. 샌드위치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관절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디스크가 어긋났을 때는 움직일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거고요. 네. 어긋난 게 안 돌아오면은 입을 못 벌린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통증은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쪽에서 주로 이제 생긴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턱관절 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교정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는 턱관절 질환을 교정을 하면서 같이 병행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턱관절 질환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요. 단순히 입을 벌릴 때 소리만 나는 단순 디스크, 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랑 턱관절 치료를 병행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뭐 딱딱한 걸 먹어서 아프다 이런 일시적인 통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걷다가 발목 삐었을 때 아픈 것처럼 좀 쉬면 나아주는 일가성 질환 같은 거라서 교정 치료랑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교정 치료 전에 턱관절 치료가 선행되어야 되는 경우는 관절 사이에 어긋난 디스크가 이 모형을 보여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턱 관절 부분이고 관절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고요. 무릎이나 어깨나 팔꿈치 같은 관절을 움직일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회전을 하게 되는데, 턱 관절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게 되면 관절뼈랑 디스크가 같이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을 내미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좌우로 비트는 이제 행동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흔한 턱관절 질환은 요 뼈 사이 디스크가 어긋나는 일이 생겨서 입 벌리는 순간에 이게 돌아올 때 뚝 하고 소리가 나거나 담을 때 다시 또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소리 나는 질환들이 제일 흔합니다.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크게 통증이 유발되지 않고 입 벌리는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은 교정치료랑 병행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질환이 진행이 되면은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이렇게 디스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예 디스크가 어긋나서 입을 벌릴 때 어긋난 디스크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입이 안 벌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 치료뿐만이 아니라 일반 치과 치료도 입을 벌리고 해야 되는 치료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치과 치료 전에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여서 이제 소리가 다시 나더라도 입이 잘 벌어지는 이런 정복성 관절 원판 전방 변이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관절뼈 자체가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염은 뼈가 점점점 마모되면서 줄어드는 질환인데요. 줄어드는 뼈 때문에 아래턱이 뒤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 물리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정을 했을 때 치열을 배열해 놓은 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관절뼈의 문제 때문에 치열이 달라지거나 벽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다 안정된 이후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냐면,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점점 앞니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래턱이 들어가는 이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벌어지는 개방교합이 이제 생겨서 예전에는 앞니로 라면을 끊어 먹었는데 못 끊어 먹겠어, 이런 경우는 관절뼈의 변화를 좀 의심해봐야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입 벌리고 담을 때 이쪽에서 뭐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빨리 이제 턱관절 전문 선생님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정을 하고 있는데 턱에서 통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는 경우 어떻게 이제 치료하면 좋을까요?
턱에서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 사이 디스크가 어긋나게 되면 생기는 건데 우리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디스크가 갑작스럽게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절이 꾹 눌리는 힘을 받으면 디스크가 점점 납작해지다가 네. 이제 이런 형태가 변형된 이후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라서 우연히 시기적으로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소리가 나는 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관절에 자극 주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가끔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치아를 좀 꽉 다물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팔에 힘을 빼고 있을 때는 이렇게 축 처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래턱도 머리뼈에 매달려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턱에 힘을 주지 않고 있으면 항상 입안에서 치아가 닿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꾹 깨물고 있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계속 관절이 오래 힘을 받다 보면 이 관절 내부에서도 마찰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쓰다 처음 쓸 때부터 툭툭 소리가 나거나 그렇고요. 자는 동안에 꽉 깨물고 자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뭐 입안에 장치 끼는 치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교정하는 과정에서는 뭐 보톡스를 맞아서 힘을 좀 줄여준다거나 하는 보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다음 통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픈 게 아니시면 보통은 이제 인대가 좀 무리해서 피곤해져서 아픈 경우니까 소염제 같은 거를 처방해서 약을 좀 먹고 관절을 좀 쉬어주고 아픈지 안 아픈지만 확인해볼 입을 크게 벌려본다거나 막 눌러본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턱에 힘 빼고 쉬고 있고 그다음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좀 더 빨리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증상들이 개선이 되니까 없었던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는 쉽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실질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과연 턱 관절이 아프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몸에서 통증이라는 걸 보내는 거는 조심하라고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을 안 쓰는 게 중요한데 턱에 관절을 안 쓰는 상태는 알파벳으로 보통 N 발음을 하고 있으면 이제 입천장에 혀가 앞부분이 살짝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혀를 대고 있으면 어금니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가 턱이 쉬는 상태인데 혀가 입천장에만 닿아야지 뭐 앞니를 밀고 있다거나 하면은 교정력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건 피하시고요. 그런 쉬는 상태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따뜻하게 이제 온찜질 같은 것들을 합니다. 한 40도 정도 온도를 추천을 하는데 40도면은 대중 목욕탕의 온탕 온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정도로 옆에서 이렇게 대고 있고 한 15분, 20분 정도 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근육들이 이제 뭉쳐서 아픈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턱을 약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 입을 벌리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게 벌리면 관절에 무리가 되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혀를 입천장에 댄 상태에서 이렇게 아 하고 벌리는 것들을 해보면 크게 관절이 이제 회전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한 6초 정도 입을 이렇게 쭉 벌렸다가 살짝 다물고 하는 것들을 6번 정도 반복을 하면 이 근육들을 이제 긴장을 풀어줄 수가 있고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미니 하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엄지손가락은 위에 앞니에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은 아래 앞니에 대서 이렇게 벌려주는 건데 턱에 힘 뺀 상태로 손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이제 근육이 천천히 스트레칭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들을 피해서 턱을 좀 쉬어주게 하고 아픈지 안 아픈지 자꾸만 확인해 보려고 벌려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일상생활에서 또는 이제 교정하시는 환자들이 이제 턱에 대해서 좀 뭐 피곤함이나 뭐 통증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림치과 병원의 태희 원장님을 보시고 턱 관절 질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태희 원장님이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은 높게 지으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교합을 잘 맞춰주고 치아 배열을 잘 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성공적인 교정 치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턱 관절 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